내 상상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노승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나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수진님이 연기해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인데요, 극중에서 주인공의 안나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환경과 냉혹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한 거짓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녀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나는 리플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인물로 계속 거짓말을 이어나가는 것도 이 질환 때문인데요, 허언증과는 다른 리플리 증후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리플리 증후군이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도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곳에서 그 단어가 유래되었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은요, 정신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 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서 사용하게 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허언증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죠. 내가 거짓말한 거를 알거든요.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거짓말 들키면 뭐라고 하지? 이런 불안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반면에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허구의 모습이 돼 있다고 머릿속에 결론이 나 있어요. 남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리플리 증후군 당사자에게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반박해도 불안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반박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환자 자신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원인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먼저 큰 성취 욕구를 받쳐주지 못하는 능력과 환경입니다. 성공 등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크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니까 피해망상이나 열등감 같은 것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신이 꿈꾸는 이미지를 본인의 모습에 대입하여 위안을 느낀다든지 만족감을 느끼다가 그게 이제는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경우고요, 또 본인의 성격이나 환경, 가정사, 금전 상태, 특정 원인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가 거대해지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애정결핍으로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신이 생각만큼 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다는 현실을 부정만 하다가 상상과 거짓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러한 리플리 증후군 증상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심도 많고 과시욕도 높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현실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내 상상이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거짓말 자체를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남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인 자신의 생각이 타인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여기서 이해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첫 번째로 우선 거짓된 나의 모습을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조작된 사실을 믿거나 합리화해서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합리화 과정이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각종 전문직을 사칭한 리플리 증후군 환자의 예인데, 예를 들어서 의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 당직실에 걸려있는 가운을 훔쳐간다든지 의학 용어집을 공부하면서 의학용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후에는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의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자신이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억압해버리고 합리화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만을 남겨놓고
스스로 의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어떤 성취의 욕구나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억압,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고의 장애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도덕적인 양심의 사고 체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와 타인의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작용을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을 취하려는 문제가 있고, 이런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도덕적 가치관의 문제도 콜라보해야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리플리 증후군의 경우 정신건강학과에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증상이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증상 자체는 망상과도 가깝기 때문에 사고의 장애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성장 배경, 유년 시절 등 환자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약물 치료와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병행하여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환자가 인식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까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이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 어느 순간에 정체가 탄로나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져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억압하고 다시 또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면 본 모습이 밝혀질 것이라는 정해질 결말을 심리적으로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나의 본 모습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현실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쓰일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만나보기는 힘든 드문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설마 이 정도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